나이가 들수록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알게 되는 순간이 오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소중함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다는 것입니다. 7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인생의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나이가 들며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인생의 3가지 가치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박노인은 72세가 되던 해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돈을 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니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며 바쁘게 살았고 예전 직장 동료들과의 연락도 끊겼습니다. 남은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재산뿐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돈을 벌기 위해 달려왔는데 지금 내 곁에는 아무도 없구나.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인 김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노인은 박노인과 비슷한 연배였지만 삶이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활기찼고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박노인은 궁금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롭고 허전할까? 김노인은 나와 뭐가 다를까? 대화를 나누던 중 김노인은 말했습니다. 박노인, 나는 70이 넘어서야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깨달았어.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지. 김노인은 박노인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박노인은 자신이 그동안 놓쳐왔던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박노인은 김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오로지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습니다. 야근을 밥 먹듯이 했고 주말에도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가족 여행을 가자는 아내의 말도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아이들의 부탁도 항상 바빠서 안 되라는 말로 거절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충분히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나중이라는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김노인은 말했습니다. 박노인, 나는 70이 넘어서야 가족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 젊었을 때는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정작 나이가 드니 돈이 아니라 가족이 없으면 삶이 무의미하더라고. 김노인은 젊었을 때부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퇴근 후에는 꼭 집에 가서 아내와 저녁을 먹었고 주말이면 아이들과 공원에 가서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직장에서 승진이 늦어지는 것이 아쉽기도 했지만 결국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 가장 큰 행복이었다고 했다. 박노인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이제야 김노인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다. 하지만 문제는 그의 곁에 이제 가족이 없다는 것이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꾸리느라 바빴고 아내도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김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아이들에게 먼저 연락해봐. 자주 연락하고 안부를 물어봐. 우리는 늘 자식들이 먼저 연락해 주길 바라지만 사실 부모가 먼저 다가가야 할 때도 있어. 박노인은 그날 집으로 돌아가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아이들은 뜻밖에도 반갑게 통화를 받아주었다. 그동안 서로 바빠서 연락을 자주 하지 못했지만 막상 연락을 하니 대화가 길어졌다. 그는 깨달았다. 가족은 단순히 혈연으로 묶인 관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해야 유지되는 관계라는 것을. 그리고 그는 앞으로라도 자식들과 더 자주 연락하고 시간을 보내기로 다짐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다. 돈을 버는 것이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시절 그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쉽게 포기했다. 하지만 지금에서야 그는 가족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제라도 그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은 오랜만에 동네 공원을 찾아갔다.
예전에는 매일 출근하느라 바빠서 이런 곳을 걸어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공원에는 아침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산책을 하는 노부부,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어르신들, 그리고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는 친구들까지.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그는 묘한 이질감을 느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그때 공원의 한 벤치에서 신문을 읽고 있던 김노인을 발견했다.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 인사를 건네자 김노인은 환하게 웃으며 자리를 내주었다. 오늘은 웬일이야? 공원에 오다니. 김노인이 놀란 표정을 짓자 박노인은 멋쩍게 웃었다. 어제 이야기 듣고 나서 뭔가라도 변화를 줘야겠다고 생각했어.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잘했어.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 바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야. 그는 박노인에게 공원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과 인사부터 나누라고 조언했다. 나이 들수록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점점 어려워지지. 하지만 혼자 있으면 더 빨리 외로워져.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작은 인사부터 시작해봐. 박노인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김노인의 조언대로 조금씩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고 가끔 마주치는 사람들과 날씨 이야기를 나누었다. 작은 대화였지만 그의 일상에 새로운 활력이 생겼다. 몇 주가 지나자 그는 공원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몇몇 지인을 얻게 되었다. 어느 날 공원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등산을 가자는 제안을 받았다. 예전 같았으면 귀찮다고 거절했겠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행동하기로 했다. 그는 망설이다가도 결국 함께 가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날 그는 오랜만에 큰 소리로 웃고 유쾌한 대화를 나누며 진정한 삶의 즐거움을 느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바로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을.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길이었다. 그날 저녁 박노인은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젊었을 때는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70이 넘어서야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첫째, 가족은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이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고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노인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건강을 지키는 게 결국 남은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기본이야. 그제야 그는 자신이 젊었을 때 건강을 소홀히 했다는 걸 깨달았다. 과거에는 일에 치여 식사를 대충 때우고 운동도 거의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건강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도 제대로 누릴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박노인은 작은 변화를 시작했다.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가 산책을 하고 간단한 운동을 하며 건강을 챙겼다. 가족들에게 먼저 연락해 안부를 물었고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가졌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종종 나이가 들어야만 중요한 것들을 깨닫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노력해야 한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오늘부터라도 가족에게 안부 전화를 걸고 오랜 친구를 만나고 몸을 움직여 건강을 챙겨보자. 인생의 진짜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다. 박노인은 오랜만에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뭇잎이 천천히 흔들리고 아이들이 골목에서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장면을 볼 겨를조차 없었다. 일하느라 바빴고 퇴직 후에는 오롯이 쉬고 싶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부쩍 생각이 많아졌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나이가 들면서 자주 드는 의문이었다. 그는 얼마 전 김노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더욱 고민이 깊어졌다. 김노인은 퇴직 후에도 활기차게 생활하며 사람들과 어울렸고 건강도 좋아 보였다. 반면 자신은 TV와 스마트폰에 의존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김노인의 조언을 들으며 변화를 다짐했지만 막상 실천하기가 쉽지 않았다. 운동을 하겠다고 결심하고도 다음 날이 되면 오늘은 컨디션이 별로니까 내일부터 해야지라고 미뤘다. 친구에게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연락하지 뭐. 라고 넘겼다. 그렇게 나중에 좀만 있다가라는 말을 반복하며 하루가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고 결국 1년이 흘러버렸다. 김노인의 말이 문득 떠올랐다. 나중에? 좀만 있다가? 그런 말 자주 쓰지? 하지만 기억해. 오늘은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아. 처음에는 그 말이 크게 와닿지 않았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신이 놓쳐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 젊었을 때는 나중에 돈 벌면 가족들과 여행 가야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돈을 벌고 나니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가야지라고 미뤘고 그렇게 몇십 년이 지나버렸다. 정작 여행을 가야 할 때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친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다짐했지만 각자 바쁜 삶을 살아가느라 연락을 하지 못했다. 결국 몇몇 친구들은 세상을 떠나버렸고 이제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 버릴 줄 알았다면 그때 더 적극적으로 연락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을 텐데. 후회는 늦게 찾아오는 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박노인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과 약해진 체력이 눈에 띄었다. 예전에는 이런 모습을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제는 현실로 다가왔다. 내일 하자라고 미뤄왔던 일들이 쌓이고 쌓여 지금의 자신을 만든 것이 아닐까? 예전보다 건강이 나빠진 것도 인간관계가 멀어진 것도 삶이 무료해진 것도 결국 나중에라는 말을 너무 자주 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는 김노인의 조언을 떠올리며 결심했다. 이제는 미루지 말자.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자. 오늘을 소중하게 살아보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앞으로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박노인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떠다녔다. 김노인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오늘은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아. 그 말이 처음에는 단순한 조언처럼 들렸지만 이제는 뼛속 깊이 와닿았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미뤄왔는지 되돌아보았다. 은퇴 후에는 운동을 하겠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책을 읽겠다고 다짐했지만 몇 년째 책장은 먼지만 쌓여갔다. 사람들과 더 자주 만나야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연락을 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았다. 왜 나는 항상 내일로 미루기만 했을까? 그는 후회스러웠다.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 젊었을 때는 치열하게 살았다.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가족을 위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고 하루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미뤘다. 가족과의 여행도, 친구들과의 만남도,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도.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달려왔다. 그리고 은퇴 후에는 여유로운 삶을 즐기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막상 시간이 생기니 이제는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었다. 하루가 길게만 느껴졌고 미뤄둔 일들이 많아질수록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다이어리에 적어두었던 버킷리스트를 발견했다. 몇 년 전에 적었던 것들이었다. 프랑스로 여행 가기, 그림 그리기 배우기, 친구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기, 매일 아침 운동하기. 그가 한 번도 실천하지 못한 것들이었다. 그는 허탈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고 생각한 게 벌써 몇 년 전인데 나는 아직도 시작조차 하지 못했구나. 순간 김노인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나중에? 그 나중이 정말 올 거라고 생각해?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맞아, 나중이라는 건 결국 오지 않는지도 몰라.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나는 대체 언제까지 미룰 건가? 언제쯤이면 하고 싶은 일들을 시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대답은 명확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것. 그는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미루지 않기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기로.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싶다면 지금 전화기를 들기로. 운동을 해야겠다면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당장 나가기로. 그는 그렇게 자신의 삶을 바꾸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지 않은 이른 아침이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창문을 열자 신선한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언제부터였을까? 이렇게 아침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한 게. 그는 순간 자신이 너무 오랫동안 틀에 박힌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오늘은 다르게 살아보기로 했다. 우선 가장 먼저 할 일은 운동이었다. 몇 년 동안 내일부터 해야지라고 미뤄왔던 그 운동. 그는 편안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동네 공원으로 향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다. 공원에는 이미 몇몇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풀며 가볍게 걷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몸이 무겁고 어색했다. 이걸 계속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그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 그냥 오늘을 살아. 그렇게 30분 정도 걷고 나니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 작은 변화가 앞으로의 자신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운동을 마친 후 박노인은 카페에 들렀다. 혼자 카페에 앉아 책을 읽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책을 꺼내 조용히 페이지를 넘겼다. 처음에는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차분히 읽다 보니 점점 내용에 몰입할 수 있었다. 이렇게 사소한 시간들이 모이면 내 삶이 달라지겠지. 그는 그렇게 작은 변화들을 쌓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결심을 실천할 차례였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거는 것. 그는 휴대폰을 들고 한동안 망설였다. 너무 오랜만이라 어색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내 김노인의 말을 떠올렸다. 어색하면 또 어때? 중요한 건 지금 연락하는 거야. 그는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고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이 오랜만이네. 웬일이야? 박노인은 웃으며 말했다. 그냥 갑자기 내 생각이 나서.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박노인은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서 오랜만에 뿌듯한 기분을 느꼈다. 운동도 했고 책도 읽었으며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들과도 다시 연락을 시작했다.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단 하루의 변화로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을.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오늘처럼만 살자.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그날 저녁 그는 자신의 다이어리를 펼쳤다. 몇 년 전 적어두고 잊어버렸던 버킷리스트를 다시 보았다. 이번에는 달랐다. 단순히 적어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그는 첫 번째 목표를 정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하기. 그리고 곧바로 달력을 펼쳐 구체적인 날짜를 정했다. 계획만 세우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행동으로 옮길 것이었다. 다음으로 그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정리했다. 이미 오늘 몇 명과 연락을 했고 그중 한 명과는 이번 주말에 만나기로 했다. 약속을 미루지 말자. 보고 싶으면 바로 연락하고 만나고 싶으면 시간을 만들자. 그는 그렇게 자신과의 약속을 하나하나 적어 나갔다. 그는 깨달았다. 변화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단순히 하루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인생을 바꾼다는 것을. 나중에라고 미루지 않는 것, 조금만 있다가라고 하지 않는 것. 그 작은 행동들이 쌓일 때 비로소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제 그는 더 이상 나중에라는 말을 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이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김노인의 말을 가슴에 새기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그리고 그는 미소 지으며 다짐했다.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보자. 후회 없이 미루지 않고. 박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 하루가 어제와는 분명히 달랐다. 아주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그는 그것이 쌓이면 결국 자신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여전히 습관처럼 나중에라는 말이 떠오를 때가 있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정말 나중에 해도 될까? 우리는 종종 중요한 일을 미루며 조금만 있다가 내일부터라고 말한다. 하지만 오늘을 미루면 내일도 모레도 같은 이유로 미루게 된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기회는 사라져버린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한 걸음 내디딘다면 그 작은 발걸음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나중에 할 건가? 아니면 지금 당장 시작할 건가? 오늘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 지금 바로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해보자. 미루지 않고 후회 없이. 당신의 오늘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